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배종훈 씨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 배재국 씨. 둘은 매일 달리고 있다는데요. 우리 재국이는 저에게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준 정말 천사 같은 아들입니다. 선물처럼 허락된 시간, 제약 없이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리라 약속했죠. 안녕하세요. 마라톤을 좋아하고 즐기는 팀 재국 배종훈입니다. 저는 팀 제국의 배재국입니다. 마지막 꿈을 향해 종훈 씨와 재국 씨는 오늘도 달립니다. 대전광역시 유독 문턱이 낮은 한 단독주택. 오늘의 주인공 가족의 집인데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 재국 일어나자. 재국아. 재국 씨가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종훈 씨가 결국 직접 나섰는데요. 재국 일어나자. 안 일어나?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두 사람은 전날 서울에 다녀왔다죠. 어제 새벽부터 서울 마라톤 준비하고 그거 참가해서 완주하고 오느라고 많이 좀 피곤한가 봐요. 휠체어를 밀며 달린 아버지지만 아들 앞에서는 힘든 기색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위축되는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는 재국 씨. 희귀병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의 곁에는 늘 든든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죠. 참 밝아요. 밝고 웃는 것도 이쁘고 웃는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이쁠 겁니다. 부부에게 하나뿐인 미소천사 재국 씨가 걸음마를 떼고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됐다는데요. 바로 병원에 데려갔지만 보기 드문 병이었기에 근위 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병원에서는 기껏 10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 재국이하고 이게 2013년도부터 마라톤 한 거 완주 기념 메달입니다. 종훈 씨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특별한 메달이라면 기억에 남는 메달은 처음 2013년도에 우리 아들하고 풀코스 완주한 메달이 좀 생각나고요. 재국이가 제일 가고 싶은 뉴욕에서 달릴 수 있었던 뉴욕 마라톤입니다. 아들을 업고 산에 오르고 휠체어를 밀며 달렸죠. 두 부자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넘기고 다양한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풀코스는 50번 정도 나갔어요. 뉴욕 마라톤도 기억에 남고 보스턴 마라톤도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의 노력에 재국 씨도 용기를 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내려놓고 당당히 세상을 마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국내에 있는 마라톤 대회만 참석했던 주인공. 점점 꿈을 키워서 미국이란 대륙에서도 달리기 시작했다는데요. 국토종단이나 마라톤을 안 했더라면 아마 재국이도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걸었고 뛰었고 그리고 완주하는 기쁨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한계에 부딪혀 속상해하는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병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이겨낼 용기만큼은 꼭 가지게 해주고 싶었죠. 2009년도에 재국이가 이제 소원 같은 걸 다 적어봤어요. 하고 싶은 것, 소원 같은 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손에 힘이 연필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글씨를 쓰지 못해요. 재국 씨가 14살 무렵 쓴 글입니다.
만약 병이 나아서 제 발로 걷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소원을 쓴 건데요. 또박또박 힘있게 쓴 글씨에서 그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죠? 우리 제국이가 그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한라산 백록담을 등산을 했거든요. 그때 제국이도 수학여행 동반을 했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약속을 해준 거죠. 지켜준 거죠. 한라산 백록담 업고서. 혼자 산에 오르지 못했을 아들을 생각하니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종훈 씨. 해발 1950m의 한라산 백록담까지 아들을 업고 산을 올랐다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제국의 이름을 불러주고 제국을 응원해주고 완치될 수 있다, 힘내라 그렇게 외쳐주실 때 참 그때가 참 기억에 남고 뿌듯하죠.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디든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제국 씨. 미국 대륙 횡단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미국 지도 보고 있어요. LA 산타모니카의 해변에서 유엔문부 앞에 가려고 해요.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4,500km고 거리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몇 번 다녀왔던 나라지만 거리가 거리인 만큼 긴장되는 건 부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는 모뉴멘트 밸리. 오래 머물 예정이기에 음식 걱정도 안 할 수가 없죠. 잘 안 맞어요. 또 걱정되는 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인데요. 미국은 원래 14시간을 가야 하잖아요. 인공호흡기까지 다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이게 호흡기 차고 있는 시간이 더 힘든다고 그랬어요. 이제 마라톤을 하는 것보다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 그런데 너무너무 잘 이겨냈어요. 14시간 동안. 근육이 퇴화하며 스스로 숨쉬기도 힘든 상태. 기압이 낮은 높은 고도에서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재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국 씨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종훈 씨. 연습을 앞두고 휠체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제국이 뉴욕 갈 때 그 레이싱 휠체어였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 하시는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국이를 구해주고 이거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달릴 수 있었죠.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들. 그 응원에 힘입어 부부도 힘을 냈다고 하는데요. 햇살 좋은 오후 두 사람이 집을 나섰습니다. 뜨거워. 뜨겁진 않아. 뜨겁지 않아? 더우나 추우나 부자는 매일같이 연습을 나온다죠. 저기 한 5분 정도만 가면 연습하는 곳이 나옵니다. 날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근육이 약해져서 이제는 스스로 휠체어를 밀기 힘든 제국 씨. 그 뒤에는 언제나 버팀목처럼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드디어 하천에 도착했는데요. 진입로가 잘 되어 있어 꼭 이곳에서 연습한다죠. 날이 선선한 게 딱 뛰기 좋은 날씨입니다. 한 2-3시간 됩니다. 키로수로 하면은 10km에서 15km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자. 간다. 자, 준비가 끝났으면 달려볼까요?
제국 씨가 마라톤을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주저없이 달리기 시작한 종훈 씨.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한 두 사람의 꿈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근육병이란 난치병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죠. 우리 제국이는 저에게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 제국이가 물론 투병중이지만 제 옆에 없었더라면 저 또한 세상에 없었을 것이고 세상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 귀한 아들이고 하늘에서 보내준 정말 천사 같은 아들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힘들고 답답한데 아빠랑 나 같은 데 나가서 달리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 사랑이 제국 씨에게 자꾸 용기를 내게 합니다. 미국 대륙 횡단의 꿈을 이루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장거리를 버틸 힘을 길러야 하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함께할 봉사자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죠. 부자에게 삶은 늘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되진 않았습니다. 두 손을 꼭 붙들고 달리다 보면 다시 한번 기적이 찾아오리라 믿고 있다고요. 제국이 오늘도 수고 많았네. 아빠도 수고 많았었어. 어제도 뛰고 맞아. 매일매일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제국이 꿈 이루려면은 수고했어. 다리 안 아파? 다리는 안 아파. 체력적인 부담과 편견을 이기며 제국 씨가 나아갑니다. 더 버티기 힘들 때마다 같은 근육병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생각하죠. 두 사람이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팀 제국의 앞으로의 꿈은 우리 아들의 마지막 꿈인 미국 대륙 횡단입니다. 아들이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아들의 마지막 꿈을 꼭 이뤄주고 싶어요. 저도 저처럼 아픈 근육병 친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미국 대륙 횡단하는 게 꿈이에요. 자신처럼 몸이 편치 않은 이들에게 제국 씨는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으니 꼭 용기 내어 나와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는데요. 두 사람의 희망의 달리기는 계속될 겁니다. 팀 제국 화이팅! 푸르른 녹음이 싱그럽게 펼쳐진 산. 이곳에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손끝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푸른 잎을 어루만지는 남자. 이 잎이 그에겐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야생 찻잎을 따고 있어요. 오랜 세월 험준한 산속에서 자라온 야생 차나무. 그 생명력은 잎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곧 변신을 앞두고 있다죠. 여기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찻나무는 대량 생산은 안 되고, 그리고 재배해서 느낄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맛과 향들이 나오거든요. 자연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야생 찻잎. 뜨거운 불과 햇볕 아래서 자연의 향을 완성합니다. 저는 남원에서 차를 연구하는 차 연구가 오동섭입니다. 자연의 순리와 닮은 삶, 차 연구가 오동섭 씨를 만나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보련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그의 초가집. 오늘은 올해 처음 찻잎을 수확하는 날인데요. 쌀아, 함께 갈까요? 차 따러? 종종 특별한 손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오래전에 미국으로 입양 갔던 입양아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보통 한 2, 3개월씩 한국에 와 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 오셔가지고 며칠 왔었는데 올해 또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서 이곳에서 약 한 달 동안 머물기로 했어요. Hi, I am Sarah Solansky, and I am from Colorado, from the United States. And my Korean name is Hamhomi. So since 2018,
This is my 13th trip.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호미 씨와 함께 가볼까요? 그런데 어째 자꾸 산으로 갑니다? 여기는 야생차 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자생해온 차나무 군락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향한 곳은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야생 차밭. 이 뿌리 깊은 곳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야생차는 산속에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이 경쟁과 조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차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속에서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데 맛과 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맛과 향. 남한에서도 보기 드문 아주 귀한 곳이죠. 이곳 남원도 야생차 군락지가 2군데뿐이 없어요. 오래전에 어떤 스님들이 이곳에 차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찻잎이라도 수확 시기에 따라 이름도 맛도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새 순이 처음 올라온 순이 우전이라고 하는 차 잎이에요. 우전이라고 하는 잎은 그 해에 가장 건강하고 힘있고 기세가 좋은 차나무의 가지에서 가장 먼저 움트는 순을 우전이라고 합니다. 녹차나 백차를 만들 때 이 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요. 지금은 영락없는 자연인이지만 과거엔 차도남이었다는 동섭 씨.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달랐답니다. 잘나보려고 부자 되려고 온갖 힘을 다 썼거든요. 근데 그 쉽게 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면 오히려 돈이 도망가대요. 그래서 어떤 그 변곡점이 있어서 지리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차라는 걸 만났어요. 운영하던 컴퓨터 학원이 어려워지고 건강까지 나빠져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선물 받은 차 한 잔이 인생을 바꿔놨는데요. 그 차의 향기, 맛. 근데 일반 뭐 수박에서는 수박 향이 나고 마늘에서는 마늘 향 나고 사과에서는 사과 향이 나지만은 이 차나무에서는 정말 다채로운 향기가 나와요. 차 한 잔에 매료돼 20여 년간 차를 연구한 끝에 또 다른 매력을 찾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를 포함해서 차를 따고 있어요. 이렇게 줄기를 포함해서 따게 되면 줄기에서 나오는 달고 싱그러운 맛들이 차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줄기를 포함해서 찻잎을 따고 있어요. 정성스레 채취한 찻잎을 들고 돌아온 지비자 작업실. 차를 만드는 것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데요.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된답니다. 차의 물질이 잘 우려 나올 수 있도록 비벼주는 과정인데요. 이건 손으로 찻잎이 부스러지지 않게 둥글리듯 비비는 작업, 유념. 너무나 세게 비비면 차가 빨리 침출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약하게 비비게 되면 차의 물질이 따뜻한 물을 부었을 때 너무나 천천히 침출이 돼요. 유념이 끝난 찻잎은 채반에 잘 펴서 건조하는데요. 자연의 힘을 빌려 찻잎을 말린다죠. 바람과 햇볕을 통해 천천히 숙성시키는 찻잎. 올해 첫눈 올 때쯤 되면 풍미가 있거든요. 그때 마시면 딱 좋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일이기에 외로울까 걱정도 잠시. 메뉴콜을 예쁘게 발라줬는데. 고향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의 형과 어머니도 있다죠. 초가집을 짓고 야생차를 만들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요. 특히 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차를 공부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처음 차 만들 때부터 같이 계속 해왔습니다. 차밭도 조성하고 산에다 또 차도 심고 차 만드느라고 참 처음에는 별짓을 다 했네. 한 입 팔씩도 말아보기도 하고. 채반에다가 한 입씩 넣고 비빌 때 비비는데 5시간, 10시간씩 걸리는 거야. 지금은 비비는 건 뭐 아무리 많은 양이 들어와도 2시간이면 다 비벼지잖아요.
뭐 배운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비벼야죠. 차 한 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동섭 씨 가족의 손길. 차는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었다죠. 야생차의 맛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분명히 체크한 다음에 Comparatively to Chinese tea, to Korean tea, definitely I could tell the difference. Much different in taste. 그날 오후 이제 오후에는 또 어떤 작업하십니까? 이번에 녹차를 만들 거예요. 차의 장르 중에서 불발효차예요. 발효되지 않은 차. 그러니까 차의 본래 맛과 가장 비슷한 차가 바로 녹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한 찻잎이 간직해온 자연 본연의 맛과 향. 이제 매력을 발산할 순간입니다. 야, 싱그러운 향이 절로 풍기는데요. 손이 참 많이 가는 일임에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루 3번 끼니 때마다 어머니께서 차를 기다린다나요? 사실 형제는 일찍이 차에 관심이 있었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해서 쭉 마시던 중에 이제 동생이 차 배울 시점에서 이제 얘가 차 맛을 보더만 막 흥분된다고 막 차를 보더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차에 대해서 미치기 시작했죠. 특히 동섭 씨는 야생차를 알게 되며 차에 푹 빠졌다는데요. 도무지 끝이 없는 동생의 열정에 형도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일단은 700만 원을 투자해서 땅을 사줬어요. 땅을 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손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수 제가 동그라미 흙집을 만들고 돈을 좀 빌렸어. 제 친구들한테 돈을 좀 빌렸습니다. 학원을 접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차 연구. 1년 365일 중 300일을 불앞에서 덮고 또 덮고 약초를 캐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차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찻잎에 따라 제조법이 달라서 힘도 들었다고 하네요. 이건 녹차기 때문에 차 잎을 완전히 익혀줘야 돼요. 산화 효소, 활성산소를 완전히 제거해주지 않으면 녹차가 안 돼요. 그래서 익히는 정도를 보통 현재 1kg 정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양이 엄청 적어요. 한 5분 정도 덮어줘야지 완전히 익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야생차. 열기가 더해갈수록 동섭 씨의 집중력도 한층 높아집니다. 번갈아가며 찻잎을 덮는 이유는 뭘까요? 땀방울이 떨어지면 솥에 땀방울 떨어지면 차가 짜요. 그래서 땀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번갈아서 섞어줘야지 돼요. 찻잎이 덮어지고 점차 깊어지는 차의 풍미. 오늘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섞고 그 다음번에 열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날 다 만들어버리면 차의 조직에 손상이 너무나 많이 가버려요. 그래서 한 30번 섞어서 마무리해주고. 형제가 사이좋게 덮은 찻잎은 채반에 옮겨져 찻잎을 비비는 유념 작업을 기다리는데요. 찻잎이 한 단계 더 풍미를 더하는 순간입니다. 채반에 넓게 펼쳐지면 형제의 땀방울도 채반의 찻잎도 한층 시원해질 차례죠. 열정 만수로 동섭 씨,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일은 쉴 수 있나요? 오늘 끝내는 게 아니라 과정은 바짝 말린 다음에 내일 또 마지막 미열에 약 140도에서 150도 선에서 열 처리를 해주면 나머지 수분을 싹 날려줄 수가 있어요. 자무나도 제조법도 모른 채 시행착오 끝에 차를 만들어서일까요? 쉬는 법이 없답니다. 그 뿌듯함은 동섭 씨 형제를 움직이게 했고 실패하길 참 잘했다 싶다죠. 1년 내내 만든 걸 버린 적이 제 인생에 2회나 돼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차를 잘 못 보관해서 한 항아리를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슴을 치는데요. 그런 그 실패가 사실 여기까지 온 계기였어요. 자연의 선물이기에 매번 조심조심
그의 뜨거운 마음은 소단의 찻잎을 은은하게 감싸 안습니다. 제법 유명해진 지금도 꿈이 있다는데요.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들고 싶어요. 완성도 높은 차. 밸런스라고 해서 맛의 밸런스와 향기들의 밸런스가 있거든요. 다양한 향기들도 단 한 개의 향도 튀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차를 만들고 싶어요. 자연의 순리 속에서 귀한 차를 만들고 가족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차 연구가 오동섭 씨. 자연의 온기와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야생차 향은 앞으로도 보련산 자락에 널리 퍼져나갈 겁니다. 24시간 늘 분주한 노량진의 한 골목.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세월을 함께한 작은 문구점이 있습니다. 한때는 수험생들로 가득 찬 골목을 주인장 홀로 지키고 있다죠. 스프링 개분이죠. 스프링 개분은 다 분철이라고 그래. 학생들이 사라지며 찾는 이도 줄어들고 있다죠. 없어요. 저 당산동에서 왔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공. 43년간 스프링을 쭉 껴왔는데 제 이름은 김재익이고 나이는 80살 됐어요. 지금 81살 됐네요. 한 권의 노트에 추억을 선사하는 김재익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6시 50분. 골목길이 조용할 시간이지만 재익 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분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7시에 문 열고 저녁 9시까지는 있어요. 80이라는 나이에 힘들 법도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구사는 남들보다 이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입시생 있을 때는 5시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입시생 수능 끝나고 없어지고 코로나 생기고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좀 늦게 나와요. 어린 시절부터 타지살이를 한 탓에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다죠. 제가 10남매인데 시골에서는 좀 힘들게 살았잖아요. 다 힘들게 사니까 이제 식구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이모부가 서울에 와서 공장에 넣어준다고 열쇠 공장에 넣어준다고 오라 해서 이제 왔어요. 61년도에 제가 서울에 와서 중랑교에서 살았는데 서울에 와서 20여 년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이 문구사를 시작했답니다. 1983년 8월 이 가게 생년월일이 그래요. 1983년 8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가게를 처음 본 순간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자식들을 바르게 키울 만큼 일도 많았다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서희 가게를 봤어.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 해도 노는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간간히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있기에 오늘도 일을 시작합니다. 우선 책에 발린 접착제를 제거해주는 재익 씨. 잘라서 스프링 끼워야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뚫어야 이렇게 색이 하나씩 잘 넘어가잖아요. 스프링을 끼는 걸 고안을 해서 내가 맨 처음에 이거 시작해서 문방구에서 스프링 끼기 시작한 건 내가 처음이에요. 작업이 완료된 책을 수험생에게 건네줄 때면 1년 단골만 하고 내년에는 보지 말자 말한답니다. 이렇게 스프링 끼면은 네. 공부가 잘 돼요. 책 넘기는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스프링 한번 끼기 시작하신 분들은 스프링을 계속 끼워야 돼요. 한평생 책을 만지고 스프링을 끼우다 보니 어느덧 바래진 그의 손. 쉬운 일 하나 없다지만 재익 씨는 지난 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후회는 없어요.
그냥 집에서 놀 수는 없고 놀면은 병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시간 보내고 지금은 임대료만 나오면 내가 한다 하고 맘먹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병원에 있을 때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하는 이유랍니다. 바깥으로도 한 명 사주면서 진짜 계속 있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럴 때는 보람을 느끼지. 내가 일을 해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는.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만큼 이 문구사는 손님들에게 추억이고 잊혀지면 안 되는 고마운 장소랍니다. 오로지 놀지 않고 꾸준히 가게 보는 것뿐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해야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먹고. 돈을 보고 한 일이라면 진즉 그만두었을 거랍니다. 책 한 권에 담긴 따스한 마음을 알기에 그는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